어떻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걸 표현하는 가치가 바로 미션입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 그리고 직원들의 일의 의미, 이런 건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60만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야,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는 좀 급여도 좀 많이 주고 대우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소방관이죠. 정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분들은요, 바로 내 가족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해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국가직도 전환해주고 급여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미션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폐자원을 재창조하여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산업의 꽃으로 승화시켜 깨끗한 환경과 인류의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 폐자원, 산업의 꽃, 깨끗한 환경과 인류의 행복한 삶. 어떤 회사일까요? 예,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의 미션입니다. 남들은 정말 무슨 그런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일을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당하게 숙박비를 지불한 노숙자에게 호텔이 퇴실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요, 열이면 열 바로 분노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을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호텔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텔은요, 리츠칼튼 호텔입니다. 예, 가장 고급 호텔이죠. 리츠칼튼 호텔의 미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 어린 환대와 쾌적함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는요, 어느 독지가가 최고의 호텔인 리츠칼튼을 해서 노숙자들이 하룻밤을 묵게 하는 그런 멋진 이벤트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호텔이 아는 거고요. 호텔은 정중하게 자기들이 받은 돈과 함께 어떠한 위로금까지 주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미션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남들과는 차별화된 우리만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직원들의 일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모든 기업은 이런 걸 갖고 있죠. 미션을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걸로 보지 말고요. 이것들이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내재화되는지, 그리고 내재화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션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우리 회사에 걸어온 길 속에서 미션이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요, 메일 유업의 가치관 체계를 같이 정립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메일 유업의 미션을 설명을 드리면요, 건강한 메일, 맛있는 메일, 새로운 메일을 연구하고 개척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길죠? 하여튼 정의를 하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아마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천성 대사 이상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5만 명 중에 1명꼴로 태어나는데요. 엄마의 모유를 소화를 시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한 분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일 유업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정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반 우유를 만들던 라인을 청소를 하는데 또 4-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수분유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라인 조정을 하는데 또 몇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1년에 1,600여 통 뭐 이렇게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이거를 라벨을 인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선천성 대사이 이상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는 바로 매일 유업의 미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미션 때문인 거고요. 직원들은 이거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안랩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안랩의 미션은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랩은 1988년도에 V3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료로 배포를 했죠. 그리고 1995년도에 지금은 정치인이 된 창업자가 안랩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한 2-3년 지났는데요,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돈이 바닥이 나서 직원들 월급도 잘 주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때 미국의 백신 회사인 메가피라는 회사가 현금 100억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20여 년 전에 10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해본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냥 IT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로 상장을 한 회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그걸 팔아버리고 여생을 즐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 바로 메가피는요, 백신이 없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국 백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이때 아마 우리도 이걸 팔았으면 우리는 메가피든지 아마 글로벌 여러 보안회사에 이런 것들을 사서 비싼 돈을 사서 써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안랩은 거절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안랩의 미션,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미션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회사만 더 얘기할게요. 광동제약이라고 있죠. 광동제약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비타500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광동제약의 미션은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동제약 역사가 50년이 넘습니다. 1963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황청심원, 그 다음에 쌍화탕, 경옥고 이런 것들, 한방의학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비타500,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 이런 거 만들었는데요. 바로 뭐냐? 바로 한방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쉽게 한방을 섭취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거. 비타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병의 음료를 통해서 부족한 비타민을 채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자극적인 카페인이나 이런 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우리 옥수수 수염으로 만든 음료를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미션을 실현해왔던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션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미션을 내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회사의 미션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미션을 위해 어떻게 해왔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